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사스 때의 중국 확진자 수 5,3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무증상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 가운데 일본과 독일에선 사람 대 사람 간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중국 우한 교민들을 이송하기 위한 전세기가 뜹니다. 충남 아산과 진천의 교민들을 격리 수용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심이 중국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건 식당도 등장했습니다. 서울대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교수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당한 처분이라면서도 학교 측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에도 반대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안철수 전 의원이 끝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겠다며 신당 창당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1,500명 넘게 증가하며 발병 29일 만에 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9달간 5,300여 명의 확진자를 낸 사스보다 훨씬 더 감염 속도가 빠른 겁니다. 놀란 각국 정부는 부랴부랴 자국민 송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의료 포털 사이트 딩샹위안은 오늘 오후 6시 현재 확진자가 6,078명, 사망자가 132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확진자가 하루 새 1,500여 명이나 급증한 건데 지난 2003년 9개월간 누적된 5,300여 명의 사스 감염자 수를 이미 추월한 겁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마라고 부르며 악마가 활개치고 다니게 놔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我们一定会战胜这一次的疫情. 사태가 악화하면서 세계 각국은 검역 강화나 중국 여행 제한 검토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전세기를 통해 자국민 240명을 긴급 대피시킨 미국 정부는 중국 여행 제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자국민 206명을 탈출시켰고 4명의 확진자가 나온 프랑스와 독일도 자국민을 우한에서 귀국시킬 예정입니다.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와 홍콩으로 가는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고 중국 관광객 입국을 금지한 북한은 단둥 영사관 비자 발급 업무는 물론 국경무역까지 전면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선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없는 환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바이러스는 아닌가 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일본과 독일에서도 우한엔 근처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단지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증상이 없는 감염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보건당국이 무증상 감염자가 잠복기에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고 밝힌 내용에 동의를 표한 겁니다. The incubation period you're referring to is can be anything between 1 and 14 days. That's what the experience so far shows. And yes, that means people can transmit the virus within. 또 중국 밖 지역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 WHO는 중국 밖에서 2차 감염, 즉 사람 간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독일 등에서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적이 없는 내국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은 2차례에 걸쳐 중국 우한시에서 온 중국인 여행객을 태운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에서 감염자로 확인된 33살 남성은 중국 상하이에서 출장 온 중국인 여성 동료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만에서도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여성의 남편인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내일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탑승 신청자는 최대한 모두 다 데려온다는 방침이지만 무증상자를 우선 데려오기로 한 만큼 일부는 우한에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한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는 내일 오전 10시쯤 출발합니다. 애초 정부는 고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도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증상이 없는 교민들부터 먼저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기 탑승 신청자는 720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가운데 무증상자와 유증상자가 각각 몇 명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현지의 검역에 관한 법령과 검역 절차를 존중을 하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해서 우선 무증상자에 대해서만 이송을 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세기에 탑승할 의료진과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출발부터 보호복을 착용하고 대한항공 승무원들도 탑승객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입니다. 수송 완료까지는 대략 10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 교민들은 귀국 후 격리 수용시설로 직행합니다. 일부 교민은 전세기에 타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의료팀 파견이나 긴급 구호물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탑승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 타고 하는 부분은 약간 공정성이나 공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정부는 현지에 남게 될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내일 우한 교민과 유학생들의 수송에는 평소 인천과 우한을 오간 대한항공 전세기가 투입됩니다. 각각 276석과 404석을 갖춘 2대를 이틀간 하루 2번씩 총 4차례 띄우는 걸 준비 중이죠. 승객들은 혹시 모를 감염 방지를 위해 좌석의 옆자리와 앞자리를 다 비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앉게 됩니다. 전세기는 가열, 멸균된 공기를 주입하는 헤파 필터 방식의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기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준다고 하네요. 항공기 엔진을 거쳐 기내로 유입되는 외부 공기는 200도까지 가열돼 완전 멸균되고요. 외교부는 전세기에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고 검역관이 동승해 승객들이 열이나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을 당초 예상했던 천안이 아닌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있는 공무원 교육시설에 격리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천안 주민들이 반대해서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이번엔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랙터와 지게차로 도로까지 봉쇄한 상태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희 기자, 지금 상태도 그렇습니까? 네,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입니다. 주민들이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를 트랙터로 통제하고 좀 전까지 시위를 벌였지만 현재는 멈춘 상태입니다. 집회가 시작된 건 오늘 오전입니다. 정부가 중국 우한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격리 수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부터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1,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과 500명 정도 받을 수 있는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입니다. 정부가 오후 4시쯤 이 두 곳을 격리 수용시설로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도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과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당초 천안에 있는 공무원 교육시설을 격리시설로 검토했지만 천안 지역민들과 정치인들이 반발하면서 보류됐습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한국인 700여 명은 내일과 모레 전세기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교민들은 공항에서 증상 여부를 검사하고 증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산과 진천 시설로 이동해 14일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백길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인천항과 평택항 등 대부분 항만에서 중국발 여객선 운항이 무기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중국 측 자제 권고로 알려졌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평소 중국인 보따리상들로 북적이던 인천항 제2국제여객 터미널이 텅 비었습니다. 중국 춘절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여객선 운항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을 오가는 한중 10개 노선 중 9개가 춘절이 끝난 이후에도 운항이 전면 중단되거나 중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여행을 금지한 데 이어 배를 통한 개별 여행도 자제시킨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평택을 오가는 5개 노선도 다음 달 3일까지는 모두 운항이 중단되고 일부 선사는 휴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도 춘절 이후 운항 재개가 불투명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런 관련 방제 작업이나 이런 것들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만 일부 화물선은 운항이 계속되는데 검역이 강화됩니다. 당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선은 선원들이 내리기 전에 배 위에서 직접 검역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 번째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 수가 21명이 더 늘었지만 보건당국은 지역 전파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MBN이 1339번 전화 연결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보도해드렸죠. 질병관리본부가 1339번 전염병 전문 콜센터 상담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초 74명으로 알려졌던 세 번째 확진자 접촉자 수를 95명으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문을 닫았던 방문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서 21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국내 전파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2차 감염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를 보이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 콜센터 1339로 문의가 몰려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나왔습니다. 기존 27명이었던 상담 인력에 19명을 즉시 추가 투입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15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전화회선도 단순 문의 업무 등에 활용하기로 해 전체 상담 인력은 총 320여 명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도 다산 120 콜센터를 자치구 보건소와 병원 안내 등에 활용해 상담 지연 해소를 돕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대중교통도 차단되는 등 고립된 바이러스 발병지 중국 우한시는 무서울 정도로 적막한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병원뿐이죠. 하지만 격리병동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의료진을 향해 침을 뱉는 행동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요.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한 도심 거리에 적막감이 감돕니다. 차량과 인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상점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시내 마트에는 채소와 유제품을 포함한 신선식품이 가까스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한 달 만에 인구 1,100만의 우한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사람이 차고 넘치는 건 병원뿐입니다. 의료진을 향해 침을 뱉거나 격리실을 탈출하려고 유리를 깹니다. 그만큼 의료진의 피로도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비닐봉지나 생수병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모습이 SNS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한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의 집 출입문을 주민들이 못 박아 막거나 우한 사람 차 유리를 깨부수는 험악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합창 응원을 하는가 하면 SNS를 통해 우한 의료진과 우한 지역민을 향한 전 중국인의 응원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홍콩에서 개발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까지 모두 다 마무리하려면 1년은 걸립니다. 실제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먼 거죠. 최형규 기자입니다.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할 백신이 최초로 개발됐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위안거융 홍콩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홍콩의 첫 번째 확진 환자에게서 바이러스를 추출해 백신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개발했던 백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독감 바이러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다만 연구팀은 아직 동물과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이 남아있다며 최종 개발까지는 1년 이상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동물 실험부터 시작해서 사람한테 투여하고 또한 이 부분이 실제로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까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한 1년 이상이 걸리고요. 중국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해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进行了疫苗种子突出的筛选和研制，下一步就是说中试阶段，来加快这个疫苗的申请和申报，这样能早日研制出疫苗。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호주에서도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상용화 단계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으로선 감염 예방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명으로 늘었지만 이들의 이동 경로 중 카페와 식당 등은 공개되지 않았죠. 정부는 위험도가 낮은 곳이라 굳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반쪽짜리 정보를 준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일산 지역의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특정 장소에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는 일명 카더라가 사실인지를 묻고 댓글로 갑론을 박을 벌입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불만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 4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중 편의점과 의료기관 등은 공개됐지만 일부 카페와 음식점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비공개입니다. 정부는 밀접 접촉자가 없어 상대적으로 감염 확률이 낮은 장소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환경에 오염이 가능하긴 한데요. 바이러스가 환경 자체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거든요. 소독이 되면 거의 사멸하기 때문에요. 감염될 확률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아무래도 계속 조금 다들 불안해하는 추세고 구체적인 장소를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게 좀 더 건강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면서 사망설 등 일부 가짜뉴스까지 떠돌고 있는 상황.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려면 방역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대학가에선 술을 마신 한국인들과 중국인들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지만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식의 거친 말도 나왔다는 걸로 보면 아주 영향이 없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한 대학가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길을 걷던 20대 한국인 3명과 중국인 4명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은 술집이 몰려있는 이곳 거리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일행 사이에 어깨가 부딪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언쟁은 결국 몸싸움까지 번졌고 중국인 A씨는 한국인 3명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일행은 중국인들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제 키가 되게 작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키가 엄청 큰 애가 있었거든요. 얘가 이렇게 하고 막 때려서 이렇게 점프를 뛰어가고. 다만 싸움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한국인 3명은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쌍방 합의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이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영화관과 공연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기야 중국인 관람객은 안 받겠다는 공연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이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곳곳에 손소독제와 감염 예방 안내판이 마련됐습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대형 극장들이 일제히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많긴 한데 마스크 껴서 손 잘 씻고 예방하면 되니까. 공연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연극과 뮤지컬 티켓 판매액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급감한 만큼 공연계는 메르스 악몽이 반복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한 공연장.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관객들의 우려가 커지자 급기야 중국인 관람객을 받지 않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사태 터진 이후로는 중국인 안 받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파가 있죠. 가족 단위 관광객분들은 많이 줄고 그러긴 했어요. 한한령이 풀리기만을 기대했던 K-팝 업계도 연이은 악재의 행사 취소가 잇따르는 상황. 또다시 메르스 악몽이 재현되진 않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겠죠.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돌고 있습니다. 복지부 출입 기자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아 기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혹시 예상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설 연휴가 1차 고비라고 모두들 얘기했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2차 고비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중국 호흡기 질환 전문가 중난산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중국에선 사스를 퇴치한 영웅으로 불릴 만큼 신뢰도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감염 확산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러니까 오는 4일부터 7일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이후 대규모 환자 증가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보통 3일에서 7일, 최대 14일까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춘절, 민족, 대이동을 기준으로 감염자 수가 늘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짧은 시간 안에 끝나면 좋긴 좋겠지만 사실 엊그제 나온 보도로는 올 4월, 5월에 또 절정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한 홍콩대 교수 얘기였는데요. 인용을 하자면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이미 우한 내에서만 감염자가 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4월 말이나 5월 초 절정을 지난 뒤 6월에서 7월쯤에야 약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달 정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결국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오늘 보건당국이 발표한 걸 보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진술이 좀 번복된다. 그러니까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내가 깜빡 잊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네, 처벌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한 폐렴과 관련한 증상이 있거나 위험 지역을 방문했는데도 이를 숨기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한 지역을 방문했음에도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이를 숨긴다거나 아니면은 발열 증상이 있음에도 입국 시 적는 건강 상태 질문서를 허위로 적어내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네. 감염 예방법에 따라서 어기면 최대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 이 바이러스에 대한 무서운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감염이 된다, 손 세정제 써봤자 소용없다, 아니겠죠? 네, 눈만 마주쳐도 전염이 된다는 얘기는 일단 가짜 뉴스입니다. 네. 감염자의 체액 내 바이러스가 눈에 튈 경우 아니면 바이러스가 묻은 눈으로 눈을 비빌 경우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과장된 겁니다. 이 손 세정제 관련해서도 사용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알코올이 70% 정도 포함된 손 세정제라면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네. 자주 손을 씻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휴대용 손 세정제를 대안으로 쓰시면 될 듯합니다. 알코올이 70% 정도 포함이 돼야 한다. 네.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 옮는 건 아니지만 눈에 침이 튀면 옮길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60대 이상 연령대만 중증 환자로 이어진다. 그거는 맞습니까? 네, 물론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연령대가 모두 60대 이상이라 이런 소문이 돈 건데요. 네. 2015년 메르스 경험을 되짚어보면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으로 인해서 젊은 환자도 증세가 심각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면요, 신종 감염체가 체내에 들어와서 면역계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사이토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정상세포를 망가뜨리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사람도 불리한 거죠. 이렇게 질병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정상세포가 망가지면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도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자체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밀집 지역의 음식 배달을 금지해달라는 배달원들의 요구가 논란이 되는가 하면 중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내건 곳도 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전체 이용자의 17%에 달하는 큰 손이지만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개인 관광객도 후베이성 출신은 입장이 어렵습니다. 여권상에 출국 공항 스탬프를 찍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해서 후베이성 출신은 저희 출입 자제를 권고하고 있고요. 서울 중심가의 일부 식당에도 중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었고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백화점 식품관엔 바이러스가 침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시식 코너도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에선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더욱 노골적으로 퍼지면서 노차이나 마크까지 등장했습니다. 급기야 배달앱 노조가 중국인 밀집 지역 배달 금지를 본사에 요구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과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하고 오랫동안 사드 외교 갈등도 좀 있었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들은 좀 동원된 면도 있다고 보고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경계해야 하지만 전체 중국인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 조장은 양국 관계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당하다면서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전 장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장관직 사퇴 이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연이어 기소되면서 서울대는 지난 13일 검찰 측에서 공소장을 전달받아 조 전 장관의 직위 해제를 검토해왔습니다. 결국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하는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교는 학생의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직위 해제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내외 소동과 부담을 우려한 결정으로 추측한다며 학교 측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직위 해제 결정으로 향후 해임이나 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 돌입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유흥주점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사실 살인의 3분의 1이 이렇게 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소방대원이 구급장비를 들고 이동하고 들것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길게는 막 새벽 어떤 경우에 6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놀랐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큰일 되네요.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피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인 사건의 3분의 1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충동적인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거나 또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인터넷 강의 수강권이 대폭 오른다며 결제를 부추기고는 다음날 똑같거나 되레 더 낮은 가격으로 수강권을 판매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공무원 시험 강의 업체가 실제로 벌인 일인데 기자가 전화해서 이유를 묻자 언젠가 오를 예정이고 내일 가격도 자신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허위 광고가 아니라는 거죠.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의 공무원 시험 수강권 광고입니다. 200만 원에 달하는 수강권을 기존 가격에서 10만 원 할인한다고 홍보합니다. 오늘로 이 가격이 마감된다며 타이머까지 만들었습니다. 업체는 설 연휴에 한정해 가격을 깎아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설 연휴 첫날에 미리 입수한 광고에 따르면 연휴가 끝나도 할인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휴가 끝났는데도 MBN이 사전 입수한 해당 업체 광고 전략 그대로 가격 변동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었으면서 기간 한정이라며 광고를 한 겁니다. 이번 설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이 업체의 광고를 3주 동안 살펴보니 수강권이 10만 원이나 비싸질 거라고 해놓고는 이튿날 가격을 그대로 두거나 되레 저렴하게 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일 온다 하면은 불안하죠, 마음이. 아무래도 돈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보면 많이 들잖아요. 오른다고 하면은 더 오르기 전에 구매를 해야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거죠. 내일부턴 9급과 7급 공무원 과정을 묶어서 수강할 수 없다며 둘 다 수강할 마지막 기회라고 홍보하고도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묶음 상품을 버젓이 팔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9급, 7급이 동시에 수강이 가능한데 내일부터는 9급과 7급이 나눠지고.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맺은 협약에도 이런 광고를 못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업체 측은 당장 내일이 아니어도 언젠가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내일 가격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오를 예정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법조계 의견은 다릅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부각시켜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구매하지 않으면 마치 이 가격으로는 구매할 수 없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과장 혹은 기만 광고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포함한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가 기획하고 경찰을 동원해 벌인 부정선거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지 기자, 기소 전에 이번에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를 했다고요? 네, 관련자 기소를 놓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간의 의견 차이가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하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이지검장, 수사팀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소가 결정됐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의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자며 일부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재판에 넘겨진 13명엔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를 가공 전달한 과정에 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에겐 경선 과정에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송 시장의 공공병원 유치 공약을 도운 전 청와대 관계자와
울산시 자료를 유출한 공무원들도 기소했습니다. 다만 오늘 검찰에 출석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조사가 예정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기소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한편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서울 동부지검도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공교롭게도 법무부가 사건 처리에 있어서 내외부 협의체를 활용하라는 지시를 일선 검찰에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다면서요. 네, 정의도 대검 감찰입과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 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한 건데요. 사법연수원 11기수 선배인 김우수 차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정 과장은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김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면서 김 차관이 직을 걸고 위법을 막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위 간부 인사 때도 법무부를 비판한 정 과장은 지난 23일 인사에서 청주지검으로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 명단에서 빠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내일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관 실장이 출석할 예정인데 두 사람 모두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더 당당한 모습이죠.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할 수 있었지만 정문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을 겨냥한 첩보 생산과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소환에 불응했다는 일부 보도를 강하게 부인하며 검찰을 에둘러 비난했습니다. 누가 어떤 연유로 저에 관해서 이렇게 반쪽짜리 사실만을 흘리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 비서관을 비롯해 다른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도 공개 소환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내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검찰총장의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을 협박한다며 임 전 비서실장을 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오성홍기 바이러스입니다. 오성홍기라면 중국 국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국기는 붉은색 바탕에 왼쪽 윗부분에 위치한 5개의 노란 별이 바로 특징입니다. 네네. 그런데 덴마크의 한 보수 일간지가 이 오성홍기를 바탕으로 해서 게재한 만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별을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 모양으로 합성한 거죠.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만평을 본 주 덴마크 중국 대사관이 곧바로 항의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해당 만평은 중국에 대한 모욕이자 중국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언론 자유의 윤리적 경계를 넘어버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 덴마크 언론사와 만평가를 향해서 중국과 중국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덴마크 언론사는 뭐라고 대응을 했습니까? 네, 해당 언론사의 이름은 율란츠 포스텐인데요. 네. 이곳의 편집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신들은 중국의 상황을 비하하거나 조롱할 의도가 없다면서 이 만평은 중국이 우한 폐렴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보여준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과할 수 없다며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율란츠 포르첸이라는 언론사 낯설지가 않아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율란츠 포스트는 2005년이었죠.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만평가는 물론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까지 겨냥한 테러 위협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2015년에는 코펜하겐 시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 연루 의혹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러스 문제로도 정신이 없을 텐데 신경 쓸 게 또 하나 생긴 셈이 됐습니다. 자, 다음 또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위자료 2배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건데요? 네, 가수 고 김광석 씨와 그의 딸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 피살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얘긴데요. 이 기자는 김광석 씨의 부인인 서혜순 씨가 2차례 사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서 씨가 명예훼손 등으로 이 기자를 고소했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네, 앞서 1심은 이 기자와 이 고발뉴스 측에 서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번 2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의 허위성 정도와 사회적 관심 등을 종합해서 서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책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심에서 오히려 지금 위자료가 2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연출한 김광석이라는 영화도 당시 이슈가 됐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은 뭐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겁니까? 네, 약 2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이상호 기자가 이 기사뿐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도 고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용의자로 바로 서혜순 씨를 지목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많은 반론의 기회를 드렸고 서혜순 씨가 인정한 내용들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화 자체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화 내용이 일부 과장되긴 했지만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기자 입장에서는 영화는 지키고 돈은 잃은 셈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를 권고했다가 거절당한 안철수 전 의원이 결국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이미 창당을 2번 했었죠. 이번에도 사실상 신당 창당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탈당 선언.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저는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바른미래당 지도체제를 비판하며 귀국한 지 열흘 만에 탈당으로 안 전 의원은 신당 창당 등 독자 행보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 전 의원은 기성정당의 틀과 정치 질서의 관성으론 내일이 없다며 진영 정치를 실용 정치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바른미래당 내에선 안철수계인 권은희 의원의 탈당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권 의원이 안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창당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수민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6명도 안 전 의원과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요구사항만을 얘기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을 나가겠다는 태도는 정치인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구단들이 오늘부터 스프링 캠프를 출발하며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급속으로 번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긴 여정을 떠나는 선수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한 LG 선수들이 짐을 가득 싣고 공항으로 들어섭니다. 호주 시드니로 40여일간의 장도를 떠나는 길. 2달 만에 다시 만나는 동료와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반갑기만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출국 수속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손발 잘 씻고 건강 챙기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로 떠나는 KT와 NC 선수들도 선수단 역학 조사를 하고 마스크로 중무장했습니다. 50여 명이 타지에서 함께 지내는 만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순간에 마스크를 벗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요. 그래도 처음 떠나는 스프링 캠프에 대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되고 좀 설레기도 하는데
그래도 선배님들 하는 걸 다 보고 배워가지고 한 단계 발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T와 LG, NC, SK가 스프링 캠프로 출발한 데 이어 내일 두산과 한화 등 5개 팀이 떠나고 모레 키움이 마지막으로 출국합니다. 불매운동으로 일본 대체훈련지를 찾아 헤매고 바이러스 확산으로 숨죽이며 떠나지만 야구의 봄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는 따뜻한 해외에서 겨울나기에 한창입니다. 저마다 갖가지 사연을 품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구경호 기자입니다. 암 투병 중인 유상철 감독의 사퇴로 사령탑 없이 전지훈련을 시작한 인천. 할 수 있다는 유상철 정신을 새긴 선수들의 눈은 여전히 매섭습니다. 이 오후 운동은 좀 우리가 더 신경 써가지고 해야 인천은 감독이 부재 중인 가운데서도 올해만큼은 만년 강등권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는 각오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매번 이런 쳇바퀴 돌아가는 거를 우리는 반복되지 말고 빨리 끊어야 된다고 하는데 좀 위에서 놀 수 있는 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감독 데뷔를 앞둔 김남일 감독은 완벽한 준비를 위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꼼꼼하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차 전주 훈련 때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깨려고 좀 많이 지금. 울산은 지난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포항에 덜미를 잡혀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부담을 떨치면서도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올해는 저희 선수들도 조금은 즐기면서 조금 해보려고 우승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겨울을 나는 K리그는 다음 달 29일 개막과 함께 기지개를 켜게 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3.2도로 평년보다 9도가량 높아 마치 초봄처럼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내려갈 텐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한낮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기온 낮겠고요. 모레에는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대로 겨울 추위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2월 초에 다소 강한 추위가 남아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따라서는 내일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이미 어제까지 최고 30cm의 눈이 내려 쌓인 가운데 모레 새벽까지 추가로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나빠질 텐데요. 충남과 전북, 광주를 따라서는 내일 오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은 많은 눈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앞으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는 요즘 갑자기 마스크 가격을 몇 배씩이나 올린 업체들이 생겼습니다. 일부 업체는 심지어 가격을 수정하기 전에 판매된 건 재고가 없다며 주문을 취소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면 어느 정도 값이 오르는 건 이해하죠. 하지만 이건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거죠. 어느 때나 나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가 봅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